운동 한 번 안 했는데 뱃살이 쏙 빠졌다고 하면 믿을 수 있나요? 하루 딱 한 잔 레몬물과 소금 조합만 바꿨을 뿐인데 허리둘레가 줄어든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 마시는 습관을 조금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오늘은 레몬과 소금, 이 간단한 두 가지 재료가 체지방 감량에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마셔야 효과적인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혹시 지금 다이어트 중이거나 운동 없이 뱃살 빼는 방법을 찾고 계셨다면 이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더 좋은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개선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레몬물과 소금이라는 조합은 처음 들으면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레몬은 상큼한데 소금을 왜 넣지? 라고 의문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이 조합은 단순히 맛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 수분 조절, 소화 기능 등 다양한 생리작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능성 음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재료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왜 함께 마시면 좋은지 먼저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먼저 레몬은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신맛은 강하지만 몸에 들어가면 오히려 pH를 안정화시키는 작용을 하며 풍부한 비타민C, 구연산, 플라보노이드 등의 항산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특히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뿐 아니라 피부 건강, 철분 흡수, 지방 대사 활성화에 관여하는 필수 영양소로 알려져 있죠. 레몬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는 체내 염증을 줄이고 지방세포의 축적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한편 소금은 오랫동안 건강에 적처럼 여겨져 왔지만 적정량의 소금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천연 소금에는 나트륨 외에도 마그네슘, 칼륨, 칼슘 등의 미네랄이 소량 들어있어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땀을 흘리거나 수분을 많이 배출했을 때 전해질이 손실되면 피로, 근육 경련, 저혈압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 아주 소량의 소금은 전해질 보충제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왜 이 둘을 섞어서 마시면 효과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균형입니다. 레몬이 제공하는 비타민과 산 성분은 소화를 돕고 지방을 분해하는 데 유리하고 소금이 제공하는 미네랄은 수분과 영양소의 세포 내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만 마셨을 때보다 수분의 체내 흡수력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고 신진대사에도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조합이 습관화하기 쉽다는 점이에요. 매일 아침 혹은 식사 전에 간단히 한 잔씩 마시는 것으로도 큰 부담 없이 수분 섭취량을 늘릴 수 있고 식전 포만감도 생겨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조절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런 작은 루틴이 모여 체중 조절, 특히 복부지방 감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물론 레몬물과 소금 조합이 지방을 직접 분해하거나 뱃살을 녹여주는 기적의 음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체내 대사와 수분 조절, 식욕 조절, 소화 개선 등 여러 간접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살이 잘 빠지는 몸 상태로 이끌어주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레몬물과 소금을 어떻게 만들어야 효과적으로 마실 수 있는지 구체적인 레시피와 팁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 조합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정확한 비율과 마시는 시간, 주의사항을 알고 마셔야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괜히 좋은 걸 잘못 실천해서 몸에 부담 주면 안 되니까요. 먼저 물의 양부터 말씀드릴게요. 가장 적당한 양은 300에서 500ml 정도, 즉 일반적인 유리컵 기준으로 한 컵 반에서 2컵 정도가 좋아요. 물 온도는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온도가 이상적입니다. 대략 체온보다 살짝 따뜻한 36에서 40도 정도가 좋아요. 이 정도 온도가 위에 부담도 적고 레몬의 비타민C가 파괴되지 않으면서도 흡수는 잘 되거든요. 다음은 레몬의 양이에요. 생레몬 1개를 다 쓰는 건 너무 많고 4분의 1개에서 2분의 2 정도가 적당합니다. 즙으로 짜면 약 1에서 2스푼, 즉 15에서 30ml 정도인데요. 너무 시큼한 게 싫으신 분들은 4분의 1개만 써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신선한 생레몬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가능하면 유기농 레몬이면 더 좋고요. 껍질에도 항산화 성분이 많기 때문에 깨끗이 세척한 후 슬라이스해서 넣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단, 농약 잔류가 걱정된다면 껍질은 제거하는 게 안전하겠죠. 이제 소금을 어떻게 넣느냐가 중요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데 절대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하루에 한 잔 기준으로 정말 작은 한 꼬집, 즉 0.5g 이하만 넣어야 해요. 눈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요. 소금은 가능하면 정제염이 아닌 천연소금, 예를 들면 히말라야 핑크소금, 바다소금, 죽염처럼 미네랄이 자연스럽게 포함된 소금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나트륨이 아니라 마그네슘,
칼륨, 칼슘 등 다양한 미량 영양소가 들어있어서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는데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걸 언제 마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가장 추천되는 시간은 아침 기상 직후 공복에 한 잔이에요. 밤새 몸이 수분을 많이 잃고 위와 장이 텅 빈 상태에서 마시는 레몬물은 장 운동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하루 대사 시동을 거는 역할을 해줍니다. 또 식사 전에 마시면 포만감을 줘서 과식을 막는 데도 효과가 있어요. 단, 속이 예민하신 분들, 특히 공복에 신맛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식사 30분 전이나 식후 1시간 정도로 시점을 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매일 마셔야 하냐고 묻는 분들 많으신데요. 매일 한 잔에서 두 잔까지는 괜찮지만 무리해서 하루에 여러 번 마시는 건 금물이에요. 특히 신장질환, 고혈압, 위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에 시도하시고요. 또 마신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궈주는 습관을 들이세요. 레몬의 산 성분이 치아를 약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레몬물과 소금 조합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수분 섭취를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 몸은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고 하루 종일 생각보다 많은 양의 수분을 소모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하루 권장 수분 섭취량보다 훨씬 적게 마시는 경우가 많아요. 커피, 탄산음료, 가공음료는 자주 마시지만 정작 맹물은 입에 잘 안 되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레몬물이에요. 맹물은 밍밍하고 지루해서 잘 안 마시게 되지만 상큼한 레몬 한 조각만 넣어줘도 맛과 향이 확 살아나서 수분 섭취가 훨씬 쉬워집니다. 여기에 소금을 아주 소량 넣어주면 물 흡수력이 조금 더 좋아지고 마신 물이 세포 내로 잘 들어가면서 수분 유지력도 높아질 수 있어요. 특히 다이어트를 할 때 수분 섭취는 무척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서 체지방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데에도 물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지방이 몸에서 에너지로 분해되는 과정에는 물이 필수적으로 작용하고 또 수분이 충분히 있어야 노폐물과 부유물질이 원활하게 배출됩니다. 게다가 물은 우리 몸에서 가짜 배고픔을 막아주는 데도 큰 역할을 해요. 우리는 종종 수분이 부족할 때도 배고프다는 신호를 받거든요. 실제로는 목이 마른 건데 뇌가 배고픔으로 착각해서 자꾸 무언가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식사 전 레몬물 한 컵만 마셔줘도 갑자기 출출했던 느낌이 사라지고 과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식사 30분 전에 물을 마신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3에서 20% 정도 적은 양의 음식을 섭취했다는 결과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꾸준히 실천한 그룹은 몇 주 만에 눈에 띄는 체중 감소 효과도 경험했다고 하죠. 레몬물은 단순한 물보다 더 맛있고 상쾌하니까 식사 전 습관으로 들이기에 훨씬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포만감 지속 시간입니다. 레몬물은 위 속에서 일정 시간을 머물면서 포만감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식사 전에 따뜻한 물로 마시면 위에 부담도 덜 가고 식후 불필요한 군것질 욕구도 줄어들게 됩니다. 소금이 들어간 레몬물은 전해질 균형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도 안정되면서 폭식 충동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결국 꾸준한 수분 섭취는 뱃살 관리의 기본 중 기본이에요. 물만 잘 마셔도 대사율이 올라가고 식사량은 줄어들고 노폐물은 배출되고 전신순환도 개선되니까요. 그리고 그 시작을 더 쉽고 맛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이 레몬물과 소금 조합인 거죠. 매일 아침 식사 전 간식 대신 이 타이밍을 활용해 보세요. 아주 작지만 분명한 차이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적게 먹는 것에만 집중하곤 하시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얼마나 먹느냐보다 내가 먹은 걸 얼마나 잘 소화하고 얼마나 빠르게 에너지로 바꾸느냐, 즉 대사 속도입니다. 이때 레몬물과 소금 조합이 의외로 꽤 유용한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먼저, 레몬에는 비타민C와 구연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두 성분이 바로 대사 촉진과 소화 개선의 핵심입니다. 비타민C는 단순히 면역력만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체내에서 지방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의 필수적인 보조 효소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지방이 몸속에서 연소되기 위해 필요한 효소들이 제 역할을 하려면 비타민C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C가 부족하면 같은 양의 운동이나 식단을 실천해도 체지방 분해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레몬의 구연산은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시켜요. 그래서 식전에 따뜻한 레몬물을 마시면 위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음식물이 더 잘게 분해되며 소화 흡수 과정이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느리다고 느끼는 분들이 레몬물을 마시면 속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소금이 살짝 들어가면 전해질 밸런스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금이라고 해서 일반 정제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천연 소금이나 핑크솔트처럼 미량 미네랄이 포함된 자연 소금을 아주 소량 사용하는 걸 의미해요. 이 소금 속에는 마그네슘, 칼륨, 칼슘 등이 들어 있어서 신경 전달, 근육 기능, 체내 수분 균형에 관여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세포 활동이 활발해지고 신진대사도 더 활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또 흥미로운 건 소금이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데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담즙은 간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인데 지방을 분해하는 데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했을 때 이 담즙 분비가 원활하지 않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체내에 지방이 쌓이기 쉬운데요. 레몬의 산 성분과 함께 소량의 소금이 담즙 분비를 유도해 지방 소화를 도와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요약하면 레몬물과 소금은 위산 분비 촉진, 소화 효소 활성화, 담즙 분비 촉진, 지방 소화 개선이라는 흐름을 만들고 비타민 C와 미네랄을 통해 에너지 대사도 효율적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조합인 거죠. 우리가 먹는 음식을 효율적으로 잘 소화하고 그 에너지를 잘 쓰는 몸이 되어야 살이 덜 찌고 쉽게 빠지는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물론 이 효과는 꾸준히 실천할 때 조금씩 나타나는 거고 절대 단기적인 마법은 아니라는 점은 기억하셔야 해요. 하지만 레몬물과 소금이라는 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만으로 대사 엔진을 슬슬 깨우고 속을 편안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활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살이 찐 것도 아닌데 얼굴이 퉁퉁 붓고 아침마다 손발이 무겁고 뻐근하다는 분들 계시죠? 사실 이런 증상은 지방 때문이 아니라 체액 저류, 즉 수분이 몸 안에 비정상적으로 정체되어 생기는 부기 현상일 수 있어요.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얼굴선이나 복부 라인이 뚜렷하게 달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레몬물과 소금 조합이 이 부기 문제를 줄이는 데 꽤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먼저 부기와 체액 저류의 원인부터 간단히 알아볼게요. 보통 체내에 나트륨이 과도하게 많거나 전해질 밸런스가 무너지면 우리 몸은 물을 잡아두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특히 짠 음식을 많이 먹거나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지죠. 여성분들은 생리 전후, 호르몬 변화 때문에도 부기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럼 레몬물과 소금 조합이 어떤 방식으로 부기를 줄여주는 걸까요? 우선 레몬의 구연산 성분은 이뇨 작용을 촉진합니다. 즉, 몸 안에 쌓여있는 여분의 수분을 소변을 통해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레몬에는 칼륨도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나트륨과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체내 나트륨 농도를 조절해 체액 저류를 막아주는 기능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레몬물은 몸 안에 있는 불필요한 물을 자연스럽게 밖으로 내보내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소금을 넣는 게 의외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소금이 부기의 주범 아닌가요?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나 어떤 소금을 넣느냐입니다. 일반 정제염이 아니라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 소금을 극소량만 넣었을 때는 오히려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고 신장 기능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는 따뜻한 레몬물과 소금 조합은 밤새 쌓인 체액을 배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레몬물 자체가 혈액순환을 돕고 림프 흐름을 개선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림프는 체내 노폐물과 과잉 수분을 배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데 이 림프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손발이 잘 붓고 몸이 무거워지거든요. 레몬의 산 성분과 수분이 함께 작용하면 림프 순환이 부드러워지고 그로 인해 부기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마실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어요. 붓기를 줄이겠다고 해서 소금을 너무 많이 넣거나 하루에 레몬물을 과도하게 마시는 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하루 한 잔에서 두 잔, 한 꼬집 정도의 천연 소금이 들어간 레몬물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침마다 얼굴 붓는 게 고민이었던 분들이 이 습관을 2주만 실천해도 얼굴선이 슬림해졌다, 눈이 덜 부었다, 발이 덜 붓는다는 피드백을 자주 줍니다. 소소한 변화지만 그게 하루의 컨디션과 기분을 좌우하잖아요. 결론적으로 레몬물과 소금은 단순한 수분 보충을 넘어서 붓기와 체액 저류 문제까지 개선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루틴입니다. 물 대신 이 조합을 꾸준히 마셔보세요. 붓기 걱정 줄고 아침이 가벼워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레몬물과 소금 조합을 접하면 이거 하나로 살이 빠질 수 있을까? 라는 기대를 하곤 하죠.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합은 수분 섭취, 대사 촉진, 포만감 유지, 부기 완화 등 여러 측면에서 체중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단 하나의 루틴만으로 모든 걸 바꾸긴 어렵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 음료를 기폭제 삼아 전체적인 식습관과 생활 패턴을 함께 바꾸는 것,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레몬물을 잘 마셔도 과식을 반복하거나 고지방 고당분 식단을 유지한다면 뱃살은 빠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레몬물로 아침을 시작했지만 점심에 짜장면,
저녁에 치킨과 맥주를 곁들이고 있다면 그 효과는 거의 상쇄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병행해야 할 건 바로 식단 조절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기본은 가공식품, 설탕, 흰 밀가루 줄이기 그리고 단백질, 식이섬유, 건강한 지방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에요. 특히 뱃살이 고민인 분들은 식사량을 확 줄이는 극단적 방법보다는 무엇을 먹는지를 바꾸는 방향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 하얀 밥 대신 현미밥, 설탕 듬뿍 들어간 커피 대신 레몬물, 간식으로 과자 대신 견과류나 방울토마토 같은 식으로요.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식단을 지켜도 잠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으면 살이 빠지지 않아요. 특히 스트레스가 심하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게 바로 복부 지방을 집중적으로 늘리는 주범이에요.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레몬물을 마셔도 뱃살이 빠지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함께 신경 써야 할 생활 습관 중 첫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최소 6시간에서 7시간은 자야 대사와 호르몬 균형이 유지돼요. 두 번째는 가벼운 신체 활동, 꼭 격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루 30분 산책, 계단 오르기, 스트레칭 같은 작은 움직임도 꾸준히 반복되면 기초대사량을 높이고 식욕 조절 호르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결국 레몬물과 소금은 다이어트를 위한 마법 음료가 아니라 건강한 생활로 전환하는 첫걸음이에요. 여기에 식단과 습관을 함께 바꿔나가면 단기적인 체중 감량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 조합을 단순히 한번 해보는 시도로 끝내지 말고 전체 생활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보세요. 몸은 확실히 반응합니다. 레몬물과 소금 조합은 간단하고 실천하기 쉬운 건강 루틴이지만 모든 건강법이 그렇듯 누구에게나 100% 안전한 건 아닙니다. 특히 잘못된 방법으로 장기간 실천하거나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지 않게 적용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부작용도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꼭 알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은 위 건강 문제예요. 레몬은 산도가 매우 높은 과일이기 때문에 위가 예민한 사람, 특히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이 있는 분들에게는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공복에 신맛이 강한 음료를 마시면 속쓰림이나 메스꺼움, 트림, 위산 역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식후에 마시거나 레몬의 양을 줄이고 물의 양을 늘려 산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또는 레몬 대신 라임처럼 산도가 낮은 과일로 대체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치아 건강에 대한 문제입니다. 레몬의 산 성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치아의 범랑질을 약화시켜 치아 민감도 증가나 충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따라서 레몬물을 마신 후에는 이불물로 헹구거나 빨대를 사용해 치아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치질은 바로 하지 말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산성 상태에서 바로 이를 닦으면 범랑질이 더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죠. 소금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천연 소금은 괜찮다고 오해하는데 아무리 천연 소금이라도 결국 나트륨이라는 점은 똑같아요. 고혈압, 신장질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나트륨 섭취에 더욱 민감하기 때문에 레몬물에 소금을 넣을 땐 반드시 한 꼬집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질환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 후 실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트륨 과잉 섭취는 혈압 상승, 부종 악화,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과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과유불급의 원칙도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좋다니까 하루 5잔, 6잔씩 마신다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오히려 체내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하거나 위장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 1잔에서 2잔 정도, 특히 아침 공복에 1잔, 식사 전 또는 운동 전 1잔 정도면 충분해요. 또한 임산부, 수유 중인 여성, 어린이의 경우는 레몬물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소금 추가는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는 신장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트륨에 민감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레몬물과 소금 조합은 간단하지만 반드시 정확히 알고 실천해야 효과적이고 안전한 루틴입니다. 내 몸의 상태를 이해하고 적절한 양과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부작용 없이 건강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무턱대고 따라 하기보다는 내 몸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천천히 꾸준히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레몬물과 소금, 단순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생각보다 강력한 조합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올바르게 실천하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알려드린 레시피와 방법 꼭 한번 실천해 보시고 일주일 뒤, 한 달 뒤 내 몸의 변화를 꼭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직접 경험을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